맞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실버 PD 이민호 주경 차장님 무대 모시고 오겠습니다. 딱 봐도 오늘 의상이 힘좋죠? 자, 이렇게만 입고 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스피치 한번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버 PD 이민호와 추경원입니다. 오늘 너무나 행복한 날입니다. 24년 전에 주안역 시민회관 사거리에서 한 여자가 빨간 니트를 입고 이렇게 걸어오는데 별로 첫인상이라기 별로였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진국이더라고요. 그리고 그랬던 여자가 제가 자살하고 싶을 때 만류해줬고 또 심지어는 같이 죽겠다고 그렇게 얘기했었던 여자가 바로 이 옆에 있습니다. 그리고 근데 그랬던 여자가요 10년 전에 이 메나테크라고 하는 정보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또 전해줬는데 그것도 좀 별로였던 것 같아요. 첫인상이 별로였던 것뿐만이 아니라 되게 싫었습니다. 왜 이런 거를 먹기만 하면 되는데 하려고 할까라고 되게 부담스러웠었고 되게 많이 싸웠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지 말라고 반대를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만약에 그때 이 아내가 포기했었더라면 안 했었더라면 오늘이 이 자리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나 생각만 해도 끔찍한 그런 일이라고 좀 생각하고요. 10년 전에 포기 안 해준 아내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고 하지만 우리 지혜그룹의 자랑이자 또 개인적으로 너무나 사랑하고 다시 태어나도 결혼하고 싶은 추경원 사장님께 마이크를 내려가겠습니다. 진심일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주변에 내 이야기를 내가 얘기를 하면 잘 들어주는 분들이 계신가요? 네. 네, 맞아요. 요즘 사실은 들어주고 싶어도 마음에 여유가 없어서 못 들어주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감사하기도 부족한 저희 스토리를 이렇게 500명 앞에서 강의하게 해주신 글로벌 리더스 그룹의 리더분들께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여자 말고요. 어느 소녀의 이름으로 시작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느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님 따라했어요. 소녀와 소년으로. 저는 제 어렸을 때 이야기 잠시만 말씀을 드리면요. 1남 2녀의 장녀로 태어났습니다. 가정이 조금 어려웠어요. 아빠가 좀 제대로 된 직장이 없으셨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식당 일을 하면서 그렇게 생계를 이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던 중에 저에게 피아노라는 게 이제 TV를 통해 왔는데요. 너무 치고 싶은 거예요. 그 당시 피아노 학원의 학원비가 월 15,000원 정도였거든요. 근데 사실 그 피아노 학원을 3년을 졸라서 5학년 때 들어갔어요. 그렇게 5학년 때 들어가서 배우는데 그것도 계속 배우지 못했고요. 1년 배우고 1년 쉬고 1년 배우고 이렇게 했는데요. 그러다가 가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일단 나는 여상에 들어가서 돈을 벌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여상을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우연찮게 여상에서 썸블 활동 중창단 반주를 하면서 갑자기 저의 이제 그 피아노를 다시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까지 저희 집에 이제 피아노가 없었거든요.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어렸을 때에는 피아노 없는 집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렇게 종이로 된 건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늘 그 위에서 피아노를 쳤었거든요. 그러다가 제가 정말 전공하고자 했었을 때 고3 때 이제 피아노가 생겼는데 그 전까지는 주로 교회에 가서 연습을 하거나 아니면 학원에서 이제 한 번 가면 선생님과 퇴근하는 그렇게 열심히 이제 피아노를 쳤고요. 그렇게 해서 여상에서 최초로 4년제 음대를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정말 저에게 이제 정말 핑크빛 인생이 오는가라고 생각했는데 저희 이제 아버님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경제력이 없으셨잖아요. 하필이면 그때 연년생인 오빠가 잘 나가던 대한항공을 그만두고 임용고시를 가서 이제 교대를 붙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는 둘을 앉혀놓고 둘 다 전혀 우리 둘을 보낼 능력이 안 되니 너가 포기해라.
참 그때 왜 나는 왜 이런 집안에 태어났지? 남들은 가기 힘들다는 4년제 응대를 내가 내 힘으로 해서 갔는데, 그래서 아마 그때 기억에 첫 등록금만 교회 목사님이 지원을 해주셨고요. 그 뒤로 4년 동안은 제가 스스로 벌어서 이제 대학을 나온 것 같아요. 이제 그러다가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처음 만난 남자를 제가 결혼했는데요. 우리 딸한테는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너는 여러 명의 남자를 만나보고 결혼해라. 물론 여러 명을 만나도 선택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그 남자를 만나서 서로 비슷한 처지에 있었지만, 이 남자랑은 내가 내 인생을 맡겨도 되겠다. 왜냐면 너무 성품이 진짜 좋았어요. 그래서 그 남자와 결혼을 꿈꾸고 열심히 살아가던 중에 둘째 아이가 이렇게 태어났는데요. 사실 저희 스토리를 아시는 분들도 계시고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남편이 직장을 다니다가 32살쯤에 이제 급성 아토피가 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4년 정도를 이제 투병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결혼한 지는 지금 올해 20년 차거든요. 이제 아이를 늦게 낳아서 이제 15살인데요. 근데 둘째 아이가 아빠를 닮아서 아토피가 있는 거예요. 근데 사실 어른들은 아파도 뭐 나쁜 거 먹었고 조금 참고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이 아이는 모유밖에 안 먹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그 죄책감이 저한테 오는 거예요.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낼 때쯤에 같은 교회 다니는 어떤 분으로부터 글리코에 대한 정보를 듣습니다. 그 정보를 주신 분이 우리 굴의 최고 리더이신 이명진 배종 사장님이신데요. 할머니만 한번 이거 한번 알아봐봐. 너무나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알려주셨을 때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으로 이 정보를 알아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전에도 사실 수많은 것들을 했거든요. 이 아이가 100일 때부터 10개월까지 근 7개월을 매일 화면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뭐 면역에 좋은 화면이라고 해서 아이를 매일 데려가서 침을 1시간 이상 맞춰야 돼요. 근데 이 아이가 너무 신기한 거는 침 맞을 때 한 번도 운 적이 없어요. 근데 그게 더욱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렇게 정말로 희망이 없었을 때 두 분의 이제 이명진 배종 사장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 알아봤는데 이건 왠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를 먹이고 나서 아이가 2달 만에 좋아지고 그 상태로 지금은 아토피로부터 너무 자연상을 살고 있는데요. 그렇게 알게 된 인연으로 우리 둘째 아들과 우리 배종 사장님의 둘째 딸이 동갑이에요. 이제 13년생이고 5월생과 7월생입니다. 이제 가윤이가 5월생인데 그래서 돌잔치에 이제 초대를 받았어요. 근데 저는 이제 이분들하고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었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이 2달 뒤에 이제 돌잔치가 있으니까 열심히 알아봤는데 뭘 알아봤겠어요? 더 좋은 곳에 더 싼데 더 저렴한 금액이 있는 데를 발품파를 알아보고 있었는데 가윤이 돌잔치에 갔더니 호텔인 거예요. 호텔에 사는 참 되게 좋다, 좋아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왠지 거기에 오신 분들이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되게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좀 럭셔리했어요. 그래서 여기는 뭐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요. 제가 생각했었을 때 이분들하고 저희의 나이 차가 사실 별로 안 나요. 2살 차이 나고 5살 차이 나고 하는데, 그리고 이분들은 보니까 전문대를 나오셨더라고요. 안경. 나는 4년대 나왔는데 뭐 이대 여자는 아니어도 4년대 의대 나왔는데, 근데 늘 교회에서 보면 이분들은 뭔가 여유가 있고요. 그리고 막 교회에 여러 가지 행사가 있을 때마다 막 이렇게 헌금도 많이 하는 모습에 저분들은 뭐가 다르지? 라고 사실 호기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저분들이 하는 메나테크가 뭔가 있나? 그런 두 분의 매력적인 모습에 이끌려서 그때부터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 MBA는요 강남에서 받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코로나19로 줌으로도 많이 받지만요, 강남까지 저희 집에 순이동에서 왔다 갔다 교육을 받으려면 한 8시간은 왕복이 걸렸는데, 그때 아이가 아직 젖을 먹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아팠기 때문에 이 아이는 젖을 좀 더 오래 먹이고 싶었는데 계속 그 젖 때문에 MBA를 이제 미루다가 이제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이 MBA를 수강하기 위해서 과감하게 이제 단유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교육을 듣다 보니까 너무 맨날 이상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자꾸 꿈이 뭐예요? 나는 꿈은 피아노 연주가가 되고 싶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삶이 아니지만 자꾸 꿈에 대해서 물어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남편과 꿈에 대해서 적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자세히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이거 준비하면서 되게 웃었어요. 좀 전에 저희가 2012년도 6월에 메나테크 사업을 시작했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요 2015년도에 PPT라고 적혀있더라고요. 3년
만에 PPD. 참 제가 생각해도 너무 그래도 꿈은 크면 좋으니까 결국엔 10년 만에 오긴 했지만요. 이제 실버 PD를 이걸 보면서 그래도 꿈은 크게 가져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이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가 해야 될 부분이 있더라고요. 두 아이를 키우고 있는 엄마로서 그 당시 아이가 2살과 5살이었거든요. 보통의 엄마들은요, 그 당시 아이만 키워도 정신이 없어요.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또 다른 사업을 한다고? 그러려면 내가 뭘 해야 될까? 시간을 바꾸는 것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 가장 좋아했던 거는 드라마였습니다. 전 진짜 드라마를요, 하루 종일 볼 정도로 시간이 날 때마다 이제 학원이 오후에 출근하다 보니까 오전에는 드라마를 보고 그렇게 삶을 살아왔는데요. 시간을 달릴 쓰려고 그거밖에 없어서 제가 그 이후로 드라마를 끊고 나서는 이제 안 보게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명진 배종장의 집에 갈 때마다 나도 저렇게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은 내가 지금 하는 것들을 좀 많이 바꿔야겠구나. 그러면서 남편과 함께 뭘부터 해야 될까? 이때가 아마 골드이디라는 직급대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이런 건 맞았나 봐요. 우리는 될 수 있어. 왜냐면 미팅에 나가면 자꾸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스폰서님들이 너무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잘한다고. 그러니까 진짜 잘한다고 생각이 들다 보니까 미리 우리가 성공자로서 사진을 찍자. 그래서 골드이디 때 둘이 가서 사진관에 가서 찍었던 사진인데요. 이걸 통해서 결국에는 1년 뒤에 1년 뒤에 이렇게 1년 전보다 1년 뒤가 더 낫죠. 그래서 제품을 먹은 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 만에 이렇게 올 수 있었는데요. 왜 웃으시는지 그 포인트를 잘 모르겠어요. 네. 그럼 이렇게 가기 위해서 우리 부부가 했던 건 뭐냐면요. 가슴 뛰는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저는 물론 한 남자만 사랑해서 뭐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어떤지 모르겠지만 둘이서 여행인가 일인가 이렇게 둘이서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막 후원을 하러 갔는데요. 이상한 점이 발견되죠. 혹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왜 운전을 내가 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나중에는 화가 났어요. 도대체 남자가 운전이라도 해주지 왜 운전을 저렇게 다 내가 하고 있나. 그래도 너무 행복해 보이죠. 이렇게 부부가 서로 같이 하다 보니까 그전에는 서로 할 말이 없었어요. 공통사가 없으니까 저는 음악을 하고 남편은 엔지니어고 그 둘의 대화에서 뭐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이민호 사장은 박치예요. 음치는 아니고 박치예요. 그래서 맨날 박치라고 막 놀렸는데 그런 부부가 같은 일을 하다 보니까 서로 대화할 일이 많아지고 또 서로 슬럼프가 있었을 때 서로 이렇게 또 힘이 되어줄 수 있는 그렇게 이제 사업을 해가고 있었고요. 이렇게 홈미팅도 스폰서를 따라서 홈미팅도 이렇게 해보고 그리고 작지만 또 이렇게 세미나장에서 강의를 해본 적 없는 사람이지만 그런 기회가 주어짐으로 인해서도 강의도 하고 그렇게 가슴팀을 뛰는 삶을 살았고요. 이 사진은 이런 보피디 세미나가 있는 날인데요. 처음으로 이제 부르비를 맡게 된 거예요. 명찰 작업을 이제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500명 정도 돼서 둘이서 저녁을 먹고 이제 늦지막히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그날 밤을 꼴딱 샜거든요. 500명을 둘이서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르고 뭐 느프하는 거 옆에 보면 알겠지만 우리 둘째는 지쳐 잠들어 있고요. 저희 딸은 끼고 있고. 근데 이렇게 하면서도 행복했던 거 이게 누군가 돈을 주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래도 내가 뭔가 그룹의 보탬이 될 수 있고 내 사업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되게 행복하게 사업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사업한 지 1년 만에 이제 GIP를 동생하고 같이 가게 됐어요. 제가 남편하고 이때가 결혼한 지 딱 10년 되던 해였는데요. 다들 결혼할 때 약속하잖아요. 거짓말을. 내가 앞으로 이런 여행 평생 데려가 줄게. 10년 동안 단 한 번도 못 갔습니다. 그래서 10년 만에 제가 세부 간 데를 이제 10년 만에 맨하탄을 통해 첫 여행을 이제 푸켓으로 가게 됐거든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동생 부부랑 이제 같이 가게 됐고요. 또 하나는 맨하탄가 이제 본사가 미국에 있잖아요. 여기가 1호 사업가인 레이 로빈스 집인데요. 집이 얼마나 큰지 큰 대형 버스가 이렇게 유턴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에요. 그래서 얘기를 들으니까 가야 되는데 저희 이제 부부 사업이잖아요. 근데 코드는 저거든요. 둘 다 가기에는 비용이 너무 좀 비싸니까 내가 가겠다 했더니
나는 코드자니까 하더니 아니야 내가 기여도가 더 많아. 내가 가야 돼. 사실은 이런 옥신각신 끝에 그래 우리 조금 그래 비용 지불하더라도 둘이 같이 가자. 그래서 같이 가서 이렇게 1호사학과의 집도 봤는데요. 사실 그때 나왔던 비용은 2배 정도 더 지출이 됐습니다. 혼자 가는 것보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비전을 보고 나니까요. 부부사업은 11배의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여라도 부부사업자이신 분들이 이런 경우가 있을 때는 서로 양보하지 마시고 같이 가시기를 또 바라고요. 그렇게 가서 비전 보는 것도 너무 좋았는데요. 그랜드 캐년이라는 저는 진짜 미국 땅은 메나테크 아니었으면 안 밟아봤을 거예요. 근데 말로만 듣던 그런데 이게 참 나는 일하러 왔는데 이렇게 여행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땡긴다라고 하잖아요. 저도 모르게 이런 나의 장점을 발견을 했는데요. 그런 경험도 해보면서 드디어 이제 QPD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QPD가 되고 나니까 우리 1년 정도 했는데 여기서 그래도 이렇게 성공자가 됐네. 그럼 앞으로 1년 뒤, 2년 뒤는 훨씬 더 나아지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생기면서 또 바라던 우리 첫 번째 꿈. 저희는 남편과 저와 둘 다 남부에서 태어나서 남부에서 자랐습니다. 남부가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하지만 서로 어렸을 때 5살 때쯤 만난 것 같은데 못 알아본 것 같아요. 네, 그런 모습, 서로 같은 곳에서 자라니까 집이 한 10분 거리? 근데 나중에 이제 만났거든요. 그렇게 남부에서 30년 정도 살았는데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이 아이를 데리고 나갈 데가 없어요. 주변이 나가면요, 사실은 이런 공원은 하나도 없고 나가면은 그냥 조금 가면 학교 있고, 그러니까 참 스폰서 사장님 집을 왔다 갔다 할 때마다 도대체 저 송도는 뭐길래 저렇게 주변에 좋은 데가 많을까.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집은요 넓긴 했어요. 하지만 엘리베이터가 없는 5층이었습니다. 그래서 늘 늦게 귀가할 때마다 두 아이를 안고 데려다 놓고 할 때마다 너무 힘들었는데, 이렇게 그 이교를 저희가 이제 그 이교를 지나면서 너무 감격했습니다. 우리 인생에 이렇게 연수구에서 살 수 있구나. 그것도 메나테크를 만나고 나서. 근데 혹시 마지막 사진 밑에 보면 어디랑 많이 좀 비슷하지 않나요? 저희가 너무 좋아하는 나머지, 그리고 스폰서 사장님 옆에서 저분들은 뭐 하는지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이사를 갔는데 스폰서 사장님과 같은 아파트에 같은 날에 2층 안에서 이사를 갔습니다. 네, 그래서 틈나는 대로 막 11시에도 올라가고, 그래서 아마 그때 힘드셨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스폰서 옆에 극성밖에 있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홈미팅을 이제 시작을 했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모이게 되면서 브론즈 PD라는 직급을 이제 2년 만에 달성을 했습니다. 브론즈 PD가 연봉 1억 정도 되는데요. 저희 부부는 그동안 살아오면서 둘이 합쳐서 연봉 6천, 7천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한 7, 8천 정도 됐지만 1억을 넘어가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학원을 더 오랜 시간 열어도 저 사람이 더 일을 하더라도요, 직장인은 받을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거든요. 저희는 이 사업을 통해서 2년 만에 연봉이 1억이라는 이 보너스를 받기 시작하면서 이것도 너무 좋은데 여행을 보내주더라고요. 여기가 하와이인데요. 하와이의 마우이라는 곳이에요. 하와이에서 1시간에 더 들어가면 있는 곳인데요. 여기가 얼마나 정말 귀한 곳이냐면요. 미국인들의 평생 버킷리스트 중에 1위가 마우이예요. 한번 내가 죽기 전에 꼭 한번 가고 싶다. 왜 그러냐면요. 여기가 천당과 너무 비슷하대요. 너무 주변에 진짜 공기도 너무 좋죠. 그냥 모든 게 다 그림이에요. 그래서 천당과 비슷해서 999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호텔이 전객실이 스위트룸입니다. 하루에 숙박비가 80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7박 8일 있었거든요. 아마도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돈이 있어도 안 그랬을 것 같은데, 굳이 돈이 있어도 80만 원씩 주고 내가 이렇게 잠을 잘까? 사실 그 돈은 다른 걸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이렇게 우리 부부에게 정보를 주신 분과 가서 이렇게 그냥 수영장에 물만 담고서 너무 행복했던 이 시간들을 제가 이제 보내게 됐는데요. 생각을 해봤어요. 어떻게 2년 만에 그래도 이렇게 성공도 하고 어떻게 여행을 다닐 수 있을까? 저는요, 배조 회장님께서 늘 하셨던 말씀 중에 네트워크 사업은 쪽수다. 이게 좀 비속어는 아니에요. 머리수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그래서
매번 미팅에 나갈 때마다 파트너의 술을 샜던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정말 숫자 세는 걸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고PD 세미나에 오는 분들은 제가 이제 세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 보시면 11월 달에 27명이었고요. 2달 후에 46명이었고요. 그리고 4달 후에 77명이에요. 정말 레버리지 효과가 이런 거구나. 아, 이런 사업이구나 라는 거를 이때 이제 알게 되면서 사람은 변하잖아요. 제 마음에 교만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이때가 30 중반이에요. 제가 아토스를 타고 다니다가 산타페로 바꿨다가 사실 이때 제네시스를 뽑았을 때 저희는 그냥 이렇게 실험 PD, PPD까지 가겠구나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유, 그럼 이 정도는 할 수 있지라는 마음으로 차를 바꿨는데 그때 사실 이제 스폰서사님들이 아직은 아닌데 라고 생각을 하셨는데 저희한테 얘기를 못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폰서 사장님이 옆에서 살다 보니까 좋은 점도 있는데 나쁜 점도 있더라고요. 뭐가 나빴냐면 나는 아직 브론즈 PD인데 PPD처럼 행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은 PPD니까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거를 막 나도 옆에서 막 PPD 있냐 막 낮에 막 맥주 뭐 낮술 먹고 그러면서 그래서 가끔 그랬어요. 배정사님이 넌 뭐 출연사장 PPD인 거 같은데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게 지금 보니까 좀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 같은데 하나도 안 들렸거든요. 그렇게 그리고 이때만 하더라도요 제가 이게 포커페이스가 잘 안 됐어요. 물론 지금도 안 될 때가 많이 있지만 그래서 신규가 나오면 너무 좋은 거예요. 신규한테 쪼르르 가서 막 사랑을 주다가 기존 파트너분은 뭐 사업이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그분들을 세워주기보다는 우리를 더 내세우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점점 저희에게 이런 수평성장의 기간이 왔습니다. 브론즈 PD잖아요. 나는 지금 현재 브론즈 PD인데 네트워크 사업이 다들 어렵다고 하는데 저희 이 당시 수평성장을 하더라도요 브론즈 PD의 소득에서 0원으로 떨어진 적은 없습니다. 한 뭐 1, 200만 원 떨어질 수 있을 것 같겠지만 그게 0으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수평성장의 기간인데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금방 PPD 될 줄 알았잖아요. 지금도 떨어져 봐야 수평성장 해봐야 PD 브론즈인데도 그게 저를 너무 이제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쯤에 좀 위기가 또 옵니다. 이게 한 5년 전 사진인데요. 저희가 부산에 메나텍 가시는 PD 사장님들 이상이 문상을 갔다 오다가 이게 사고가 났어요. 이게 이제 카니발 차량이거든요. 이 안에 5분이 계셨는데요. 다행히도 5분이 다 살아계시고 가해자였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 자리에서. 근데 이게 되게 그때 굉장히 크게 이제 회자가 됐는데 전 사실 이때도 이제 저도 추시고 우리 또 추성호 선생님 많이 다치셨는데 이제 추 사장이 많이 다쳤다고 해가지고 진짜 저희 남편이 막 울고만 왔거든요. 근데 불러도 안 보여요. 그래서 어디 가면 저 사진 찍고 있더라고 차다지. 나중에 이게 쓸 일이 있을 거야. 진짜 근데 이렇게 해서 쓰이게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막 속이 안 좋아서 토하고 딱 일어나는데 저거든요. 다른 분이 아니라 저예요. 우리 스폰서 사장님들한테 정말 웃음을 줄 수 있는 아마 죽을 때까지 웃음을 줄 수 있는 사진인데요. 제가 이걸 왜 올렸냐면요. 분명히 저한테는 위기처럼 다가왔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 사고로 인해서 6개월을 쉬었어요. 근데 손해사정인이 와서 합의를 하려고 오는데 뭔 얘기를 하다가 아니 이상하대요. 당신 직업이 뭐니에요? 저는 네트워크 사업을 한다고 했더니까 뭐 이렇게 통신 사업이요? 그래서 아니요. 네트워크 사업을 하는데 못 알아들어요. 저 다단계 한다고 했더니 그런데 이상하네 해서 왜요? 아니 왜 당신은 병원에 있는데 소득이 자꾸 느네요. 그래도 계속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제가 그분을 진짜 설득해서 MBA까지 일려다가 제가 포기하고 말았는데요. 아마도 저는 그동안 세미나에서 들었던 이 네트워크 사업이 정말 인쇄 사업이다라고 하는데 한 번도 인쇄 사업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왜냐면 나는 계속 일을 하고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 인쇄라는 게 꼭 1000만 원 이상이 들어와 인쇄인가요? 아니잖아요. 우리 100만 원 들어와도 그게 꾸준히 들어온다면 인쇄거든요. 저희한테는 그 당시 이 몇백만 원의 소득이 나는 일을 안 하고 쉬는데도 계속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다시금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충분히 쉬었으니 다시 사업을 해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초심을 다시 일으키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미 이제 몇 년을 하다 보니까 파트너분들이 스스로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내가 안 뛰어도 파트너분들이
친구들이 하다 보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까 했을 때 이렇게 MBS라는 프로그램이 저를 위해서 만든 것처럼 딱 나왔어요. 저는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 사실은 이 키링이 너무 탐이 났습니다. 이 키링을 받으려면 성공의 8액션을 해야 되고 매일매일 올리고 저희가 예전에 사업을 했었을 당시에는요 이런 시스템이 없어서 그냥 내가 만날 수 있으면 만나고 뭐 책 읽으면 책 읽고 이게 다고 누구가 이걸 체크하고 할 수 있는 도구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 MBS를 통해서 내가 스스로 뛰게 되고 그리고 배전사님들 말씀하셨어요. 리더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몸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그러면서 제가 이때부터 정말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뛰기 시작했는데요. 저는 이 프로그램 중에 가장 저한테 마음에 와닿았던 거는 많은 분들이 얘기했지만 돈독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책은 별로 안 좋아했어요. 하지만 만화책을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 돈독을 통해서 책을 읽으면서 제가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나밖에 없었거든요. 그리고 스폰서님한테 나만 사랑받아야지 이게 파트너한테 내려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내가 정말 이 파트너를 정말 사랑할까? 라고 했을 때 아니었어요. 근데 그 책을 통해서 제가 정말 파트너 선생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깨닫게 되고 그렇게 조금씩 변하면서 사업이 성장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면서 했던 게 제일 먼저 했던 게 다시 한번 목표를 썼습니다. 저희가 아까 제가 10년 전에 썼던 드림보드와 이제 이거를 6년 만에 업그레이드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그냥 안일하게 살았던 거예요. 이거 언젠간 되겠지. 뭐 스폰서 다니면 되는 거 보니까 언젠간 되겠지. 언젠간 안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이 사람하고 마음을 다잡고요. 목표를 다시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요. 천장에 일단 눈 뜨면 보이려고. 눈을 뜨면 일단 일어나야 돼요. 왜? 내 목표가 있으니까. 그리고 바로 가는 화장실 앞에도 목표를 붙여놨습니다. 볼일 볼 때도 계속 생각이 나요. 빨리 볼일 보고 나가서 씻고 나가야겠구나.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관문 앞에도 이렇게 붙여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물어봐요, 계속. 엄마 실버 PD는 언제 되는 거예요? 목표를 세웠으니 될 거야. 라고 했는데요. 이렇게 목표를 세우고 다시금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감사하게도 2021년도 정말 많은 분들이 힘들었다고 했던 때인 것 같습니다. 이때 이 비즈니스 빌더라는 이상의 기준이요. 전년 대비 10% 매출이 성장해야 되고요. 또 10% 소득이 성장해야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세 번째 라인이 부산 라인이 나오면서 리더가 발굴됐다고 해서 약 280조의 PB 중에 저희가 12등 안에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사실 이러면서 굉장히 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제가 처음에 배조사를 만났을 때 이명진 사장님의 그 최고 사업가상을 받은 영상을 보여줄 때 우리 남편이 하면 너무 잘할 텐데 라는 말을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 부부의 마음속에 항상 있었어요. 물론 최고 사업가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수평 성장한 거에 비해서는 정말 많이 성장함을 또 인정받는 그런 계기가 되었잖아요. 그렇게 시작으로 저희가 이제 올해 4월 달에 이제 Q 실버 PD가 되면서 정말 이제 가난해질래야 정말 가난해질 수 없는 그런 직급을 저희가 이제 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까 전편에 나왔던 김동현 사장님이 2년 만에 이제 거의 이제 실버 PD를 달성하셨잖아요. 저는 이 사업이 너무 좋은 게요. 빨리 가도 괜찮고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또 빨리 갈 수도 있겠죠? 하지만 늦게 가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게요. 언제 가더라도 내가 이걸 통해서 안정적인 소득을 내가 받을 수 있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코로나 이후에 이 글로벌 리더스 그룹의 시스템이 너무 좋다 보니까 최근에 조인되신 많은 분들이 고속 성장을 하는데 그런 시기에 오신 여러분들은 굉장히 복 있는 분이시고요. 이때 우리한테는 자산소득 40억 상상이 가시나요? 저는 살면서 워낙 진짜 없는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늘 내가 스스로 이제 해야 되는 그런 이제 아이로 자랐는데요. 만약에 내가 지금 이대로 이 직급이 멈춰 있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내가 우리 아이들을 가난하게 하진 않겠구나. 내가 부모님이 어려워서 내가 못했던 그런 꿈들이 너무 아쉬웠는데 적어도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되지 않겠구나 라는 거를 둘이서 정말 이제 보면서 어떻게 우리 부부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면은 10년 동안 한결같이 옆에서 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때로는 할 말이 있어도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늘 옆에서 가족처럼 지켜봐 주신 그런 스폰서 사장님과 그리고 너무나 멋진 형제 그룹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건 것 같습니다. 그런 저희 부부에게요
또 다른 행운이 왔습니다. 이게 송도 신도시에 있는 이제 아파트인데요. 이제 인천의 가장 마지막 바다 뷰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바다는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왜냐면 바다 보면 뛰어들고 싶다 그러잖아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뒤로는 계속 그 얘기가 신경이 쓰였는데, 아무튼 그런 바다 뷰가 있는 아파트에 42층에 당첨이 됐어요. 근데 이게 지금 분양가가 한 10억 정도 돼요. 아마 메가테크를 안 맞는 거라면 그냥 포기했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주는 시련이구나. 왜 이런 시련 주셨을까? 근데 저희가 이렇게 실버 PD가 달성하고 앞으로 10년 뒤, 20년 뒤를 생각했었을 때 이 정도 우리 집은 있어도 되겠다. 그러면서 이때 너무 감사하게도 동생도 제가 같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동생도 똑같은 이제 자이 아파트에 당첨이 되면서 저희 엄마가 이제 너무 이제 어깨가 으쓱한 거예요. 우리 두 딸들이 이렇게 좋은 아파트에 당첨됐다. 근데 두 딸이 다 이제 메나테크 사업을 하잖아요. 근데 아마 저희에게 이런 좋은 기회가 왔더라도 아마 저희가 이 메나테크 사업을 안 했다면 엄두를 못 냈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 보시면 혹시 행복해 보이시나요? 이분들의 직업은 다 다르고요. 사업을 했던 연수도 다르고요. 그리고 이분들의 살아온 삶도 다 달랐던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의 강의를 통해서 씨앗이 먼저, 씨앗이 중요할까요? 밭이 중요할까요?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반반이죠.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그분의 말을 들어보니까 아무리 좋은 씨앗도 이런 바닥에 떨어지면 살까요? 살 수가 없어요. 그럼 결국에는 좋은 밭이 있어야지만 그 씨앗이 열매를 자랄 수 있는데, 저는 그 좋은 밭을 갖고 있는 게 글로벌리스 그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장점과 가지고 있는 또 어떤 가능성, 무한한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런 좋은 씨앗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사실 그동안에는 이렇게 따뜻한 그룹, 정말 멋진 그룹을 못 만나서 제대로 열매를 맺혀보지도 못하고 다 땅에 밟혔을 텐데, 너무나 저는 감사하게도 글로벌 리더스 그룹을 만나서 이 안에서 나는 조금 부족한 씨앗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씨앗이 좋은 밭을 만나다 보니까 좋은 열매를 이렇게 자라면서 저 혼자만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너무나 행복한 해피아웃에서 너무 이제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차트예요. 제가 진짜 오늘 매도 먼저 맞는 게 낫겠다 싶었던 게, 아침부터 와서 이 밤까지 이 강의를 기다리려니 제가 이제 음대를 나왔잖아요. 그 실기 시험을 앞두고 제일 끝번호면 정말 못하게 되거든요. 계속 긴장해서 차라리 빨리 하고 끝나는 게 낫는데, 이제 오늘도 진짜 이 강의를 계속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마지막에 제가 전하고 싶은 이제 장인데요, 사진인데요. 저는 이제 음악학원 이제 메나테크를 만나기 전에 10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제가 결혼한 지 20년이 됐거든요. 20년 중에 10년은 메나테크를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열심히 학원 원장으로 살았습니다. 저는요, 악기를 한 가지만 전공한 게 아니라 두 가지 악기를 전공하고 또 두 가지 부전공을 했어요. 제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잘 벌고 싶어서. 왜냐면 피아노 나와보니까 널린 게 피아노 학원이고요. 내가 누군가를 가서 기도를 해야 돼요. 이 학원 망하게 해달라고. 같은 층에 있으면 그렇게밖에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피아노는 답이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바이올린 전공을 또 했고요. 그래서 저는 음대를 2번 나온 여자입니다. 이대 나온 여자가 제가 얘기했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10년 동안, 정확히 10년을 번 거지만 음악을 하기 위해서 총 들인 시간 20년이 넘어요. 그 20년 동안 열심히 살았고요. 남편은요, 너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집에를 안 들어왔어요. 환경 플랜트 엔지니어인데요. 제가 오죽하면 저희 딸한테 절대 안 되는 사위 직업이 있다. 환경 플랜트 엔지니어는 안 된다 생각하거든요. 아니, 집에를 안 들어와요. 그럼 애가 아빠를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둘이서 살았지만요, 그렇게 10년 동안 살았을 때 벌 수 있는 금액이 약 500에서 600만 원 정도입니다. 이것도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마저도 내가 나가지 않으면 벌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10년을 메나테크 만나고 10년이 흘렀습니다. 10년 동안 지금 최소 소득, 그러니까 제가 지금부터 실버 PD만 쭉 유지한다고 했었을 때도 아까 감안하니까 한 50억 이상은 벌겠더라고요. 더 이제 성장하면 더 벌겠지만, 중요한 건 이게요,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자산을 쌓은 거예요. 40억의 자산. 그래서 저는 더 좋은 거는요, 일단 남편이 집에 들어와요. 뭘 하냐면요, 요리를 합니다. 화초를 가꿉니다. 아까도 울컥했잖아요. 소모르몬이 요즘 너무 많아요. 저는 근데 그게 너무 좋아요. 저는 그냥 요즘 이렇게 같이 후원을 가면요, 막 운전해줘요. 그리고 이제 가면 당신 다 얘기해. 당신은 나 운전해줄게. 그렇게 10년 전에는 운전을 나한테 맡기더니 지금 이렇게 운전을 해주는데 너무 행복해요. 그러면서 아까 했던 말이 정말 진심인 게, 당신이 만약에 10년 전에 내가 이걸 시작했을 때 자기가 반대했을 때 그만뒀더라면 자기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다고, 아마 본인은 고혈압으로 쓰러졌을 거고 저도 정말 심장이 아마 많이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 맨하탄을 만남으로 인해서 둘 다 가정이 다 건강과 재정을 얻었지만요, 저는 이 10년치가 더 기대가 되는 건요, 저희 아들 때문이에요. 아까 아들 때문에 이걸 만났잖아요. 늘 아들이 약간 이렇게 좀 생색을 냅니다. 엄마 나 때문에 맨하탄 만난 거야. 그런 아들이 12살이 됐어요. 이 아들의 꿈은요, 오로지 한 가지입니다. 8년 뒤에 맨하탄 등록하는 거. 저는 가족 사업하면 너무 좋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아이가 클수록 사실 자주 만날 일이 없는데 같은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러면서 자기는 한 가지만 하겠대요. 관계만 쌓겠다고, 좋은 인간관계만. 엄마 맨하탄 사업은 공부랑 상관없잖아. 그러는데 그래도 기본은 해라 라고 얘기하는데요. 저는 그런 아들과 10년 후에 같이 이 사업을 할 거고요.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우리가 꿈꿨던 꿈, 정말 꿈을 많이 이야기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민호 사장이 원래 꿈이 선교사였어요. 근데 제가 선교사를 할 거면 나랑 헤어져 달라. 나는 선교사를 받침해줄 수 있는 그릇이 안 되겠죠. 제가 저를 너무 정확하게 알았죠. 그래도 선교사를 안 가더라고. 자기 통신도 사역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다시금 생각이 든 게, 내가 선교사로 나가진 못했지만 그 선교사분들의 삶 아시죠? 선교를 나가 있을 때는 누군가의 지원을 받아요. 교회의 지원이 됐던, 개인의 지원이 됐던. 하지만 그곳에서 모든 열정을 다하고 병들어 고국에 오면요,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가 못다 이룬 이 선교사의 꿈을, 내가 선교사는 못했지만 그분들의 노후를 책임져 줄 수 있는 정말 센터 하나 차려서 좋은 숙소, 우리 그래도 최고의 영향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그분들을 섬기고 싶은 그런 저희가 또 꿈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저희 부부에게 왔던 것처럼 건강적으로 처음에 왔어요. 이 맨하탄가 건강의 기회가 돼도 너무 좋아요. 건강하면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지금 너무나 많은 분들이 힘이 들다고 하더라고요. 코로나로 인해서. 근데 그런 분들한테 우리 MBA 교재비가 3만 원밖에 안 하잖아요. 이 3만 원 투자해서 배우면요, 재정의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에게 우리 부부가 희망의 증거가 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10년 전에 우리에게 이 정보를 주셨던 이명진 배전사장님 말씀을 안 해주셨다면 아마 저희도 이 자리에 없었겠지요. 그런 것처럼 저희 부부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아마도 나이가 들수록 몸은 모르겠지만 계속 입은 말을 잘할 것 같아요. 아마도. 그러면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한 우리 부부가 받았던 이 귀한 도구를 내가 정말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이 귀한 정보를 통해서 우리 부부처럼 정말로 인생이 바뀐 그런 부부들을 많이 만들고 싶고요. 그리고 그런 분들한테 끊임없이 또 제가 또 이렇게 또 본이 되는 모습으로 또 성장하는 모습으로 앞으로 글로벌 리더스 그룹에서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또 사랑을 줄 수 있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리더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